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위기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내공과 그릇이 드러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 하락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탈출구가 없습니다. 북한 문제는 점점 꼬여가고 경제, 법질서, 안보, 통치 스타일, 나머지 분야에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왜냐? 그의 능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개선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지율은 점점 추락할 것이고 40% 밑으로 곧 떨어질 것입니다. 초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급기야 연예인들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어저께 장자연, 버닝썬, 김학의 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개별적인 사건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사의 방향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공익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엄정한 사법 절차를 지시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있어 왔던 관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꼭 지시를 내려야 하는 사안에 관해서 지시를 내렸는가? 자,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지시를 하기에는 너무 조금 이상한 사건 또는 제대로 어울리지 않는 사건에 관해서 지시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을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꼭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것을 빠뜨린 것 포함을 해서 자신이 선동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잔뜩 부풀려서 얘기한 사건들, 이런 것을 다 뭉뚱그려서 제가 문재인의 문제적 사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제가 7개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것은 문 대통령이 반드시 지시를 내려야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는 드디어 청와대로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행정관 2명이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양태를 보면 점입가경입니다. 환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에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 입맛에 있는 인사들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른바 특혜, 면접 자료, 그 각 공공기관의 업무 계획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전달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같이 경쟁했던 다른 사람들은 들러리를 선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불공정 경쟁, 인사비리, 인사농단,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에 지시가 있었다라는 산하기관 또는 환경부 공무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김태우 사건, 자, 김태우 전 수사관은 중요한 몇 가지를 폭로를 했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감찰이 지나쳐서 그를 압박하기 위해서 사생활까지 마곡했다. 자,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 때문에 340개 공공기관에 전부 임원 현황에 관한 리스트를 만들어라. 자, 그것은 쫓아낼 임원이 누구이며 어떤 자리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의 사찰 의혹과 이런 정권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까? 3번 민노총 폭력, 제가 가장 끔찍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이 노조 담당 전무에 대한 피투성이 폭력 또는 각종 건설 현장에서 사업주들을 협박하는 것. 자, 그리고 공공기관의 사무실을 점거를 해서 화분을 부수고 짜장면을 시켜 먹고 완전히 무법지대 해방구로 만드는 것. 이런 사례들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 합병에 반대하는 대우조선의 민노총 노조원들이 거제 시장실에 난입을 해서 책상과 의자들을 다 부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의 법질서 확립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의무감이나 책임의식이 없습니까? 저런 무법 질서 해방구 민노총 폭력 사태가 눈앞에서 벌어져도 대통령이 엄단을 지시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4번 메가더 동상에 대한 방화. 이 반미 극렬 단체 회원들이 인천의 메가더 동상에 방화를 했는데 3개월 동안이나 완전히 그 방화범들이 방치돼서 백주의 대로를 활보했습니다. 두 번째 방화를 저지르고 나서야 겨우 한 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이 나라의 법질서입니다. 완전히 방화범, 폭력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량 위에 올라가서 앞유리를 완전히 산산조각이 낸 이 폭력범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자, 5번 김기식 외유 스캔들. 문재인 대통령이 10여일간이나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을 했던 김기식 전 국회의원, 좌파 시민단체 참여연대 출신. 이 사람이 국회의원 시절에 피감기관의 국가예산 3천만 원으로 9박 10일 동안 여비사를 한 명 달랑 데리고 프랑스, 스위스 등 4개국을 외유를 했던 이 사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던 사건, 이 사건을 뇌물죄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아니, 아무런 공익적 목적도 없이 피감기관 스스로가 보고서에서 이것은 김기식 국회의원으로 위한 일종의 로비성 기획이다라고 다 시인한 사실을, 김기식 의원으로부터 예산 협조를 받기 위해서 피감기관이 국가 예산 3천만 원을 들여서 9박 10일 해외여행을 마련해 준 사건. 어떤 국회의원도 상상할 수 없게 여비서 한 명을 달랑 데리고 9박 10일 동안 외국 여행을 즐겼던 사건이 뇌물 혐의가 무혐의라고 이 나라의 문재인 검찰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에 관해서. 자, 지금부터는 국민을 선동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헛발질했다가 태상명동 서일필로 끝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무사 문건 사건.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계엄령 문건으로 단정을 해서 해외 순방 중에 특별조사단을 지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란하게 기무사에 관한 수사를 벌였지만 계엄령은커녕 아무런 관련 사실이 없고 그저 문재인 대통령의 선동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 동향 보고를 한 것도 잔뜩 부풀려서 민간인에 대한 사찰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억울한 죽음이 있었습니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선동 헛발질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적 사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5.18 성폭력을 잔뜩 선동해서 발표한 것. 지난해 5.18에 즈음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기가 막힌 선동의 문장을 제가 정확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던 여고생이 군용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회사원이 총을 든 군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평범한 광주의 딸과 누이들의 삶이 짓밟혔습니다. 가족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이 페이스북으로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이런 혐의 사실을 발표했다면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3개 국가기관이 합동으로 진행을 했던 조사단, 그 조사단의 수사 결과로 대통령이 얘기한 이 혐의를 구체적으로 밝혀서 얘기를 국민들 앞에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군용 차량에 강제로 태워진 여고생은 누구였다? 그는 어디로 끌려가서 어떤 군인들에게 어떻게 당했고 그 일은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다? 자, 2번.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회사원은 누구였다? 총을 든 군인들에게 끌려갔다고 하는데 어떤 군인들이었고 그가 또 어떤 일을 당했다? 이 일도 어떻게 처리됐다? 아니, 이런 육하원칙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발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사건인데, 혐의인데 저런 식으로 군인들이 마치 성폭력을 저지른 것처럼 선동을 해놓고 국가기관 조사단이 발표한 것은 그런 성폭행 케이스가 17건이 있었다라는 이 한 줄이 전부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겁하게 자신이 위기에 몰리니까 자신의 주요 지지층인 20대, 30대, 40대, 특히 여성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버닝썬, 승리, 정준영, 장자연 이런 연예인들에게 기대고 있습니다. 참으로 초라한 대통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